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자, 오늘은 창업 이제 시리즈고요. 사업 계획서의 진정성 담아내기라는 주제로 예비 창업 패키지 및 초기 창업 패키지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뭐 회원 한정 미리 보기로 기획이 된 건 아니고요. 그냥 최초 공개로 특별 콘텐츠로 모두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마감이 얼마 안 남았지만은 지금쯤 한 번쯤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쯤 꼭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왜 갑자기 이런 강의를 하게 됐느냐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뭐 특별히 어떤 얘기도 없었고, 지금 거의 이거 최초 공개 제가 지금 영상 찍으면 이제 12시에는 올라갈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올렸던 강좌 있죠? 당신이 정부 지원 사업에서 탈락한 이유. 사실 그게 좀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한 번쯤은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한번 욕 뒤지게 먹고 싫어해도 왕창 찍히고 그럴 생각으로 올렸는데요. 반응이 너무 좋아. 생각보다. 예, 싫어요 몇 개 안 찍혔어요. 심지어 조회수가 1000회가 넘어갔는데 제 콘텐츠가 1000회 넘어가는 조회가 사업계획서 강의 빼면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단시간 내에 그렇게 막 벽을 치는 걸 보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제 생각에 꽤 많이 동의를 하는구나. 또 동시에 이런 콘텐츠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할 얘기는 좀 하고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오해나 이런 것들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어떤 가정을 하고 그것도 각오를 하고 실제로 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어떤 그 지원과 그 성원을 해주신 거를 보니까 아무래도 시작을 좀 했기 때문에 끝을 맺는 게 좀 도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감사의 의미로 갑자기 이렇게 특별 콘텐츠를 따게 됐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여러분께서 쓰시는 사업계획서에서 반영을 하면 되게 좋을 내용이기는 해요. 자, 그러면 왜 갑자기 그 끝을 맺는다라고 하는 거를 꼭 진정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제가 얘기를 했는가라고 하면은요. 제가 지난번 그 사업계획서에서 여러분이 정부 지원 사업에서 탈락한 이유는 사업계획서의 기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단순한 사실만 나열을 하고 별 재미없이 그냥 이런저런 얘기만 꾸밀 줄만 알았지 대표자가 자신의 어떤 그 사업에 대한 기조를 전체적으로 녹여내야 되는데 그걸 못 녹여냈기 때문이라고 얘기는 했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근데 도대체 기조는 어떻게 살리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안 그래도 제가 특별 콘텐츠로 만들까 좀 고민은 하고 있었는데요.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의 기조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른 표현으로는 대표자가 자신의 진정성을 사업계획서 안에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좀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창업 강좌들 보면 실제로 그런 얘기 해요. 내가 이런저런 평가를 해보다 보면은 결국 가장 좋은 사업 계획서, 가장 좋은 발표는 대표자가 자신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아니, 무슨 진정성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아니, 개뿔 내가 진정성 있는 사업계획서 그거 몰라가지고 안 하나?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잖아,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고민이 되는 건 그거죠. 도대체 이놈의 진정성이라는 게 뭐길래 사람들이 진정성, 진정성 그러는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진정성이 없어요? 있거든. 실제로 제 제자들 보면은 실제 사업에 대한 의지도 추천하고 거기에 대한 진정성도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제가 그런 친구들한테 너는 진정성이 없어 사업에 대해서 되게 허술하게 생각하고 있어 하면은 그런 애들도 몇 명 있지만 대다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신뢰가 되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은 아니 니 따위가 뭔데 내 진정성을 평가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진정성 있는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거는 대표자가 사업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 없다를 판가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진정성은 있는데 그걸 제대로 표현을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실제로 제 제자들한테 그 얘기는 많이 하거든요. 야, 내가 너를 알고 지낸 게 지금 몇 년이 다 가고 있고 그 안에서 진짜 네가 어떻게 사업을 생각하고 얼마나 이걸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도 다 아는데 이상하게 네 사업 계획서엔 진정성이 안 느껴져.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걔는 이제 오래 알아왔으니까 제 말을 곡해 없이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친구는 고민을 하는 거죠. 아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 진정성이라는 게 어떻게 담아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제가 이거 어차피 네 일이니까 고민 좀 해봐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게 참 그래요.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여기 있는 분들에게 어떤 분들은 아 나라에서 돈 주니까 사업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그런 분들 중에 제 지난 강의나 가끔가다 제가 뼈 때리는 강의를 하면은 되게 뜨끔뜨끔하면서 내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업에 대해서 본인이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되게 좋은 케이스도 있어요. 물론 이제 반감을 가지고 싫어요 찍고 악플 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야 뭐 지들 팔자니까 제가 신경 쓸 게 아니고 그러면 무슨 얘기냐 여러분은 분명 진정성이 있단 말이에요. 진정성이 있는데 진정성이 없어 보이게 사업계획서를 쓴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능력이면 능력이에요. 내가 분명히 이걸 갖고 있는데 그걸 없어 보이게 쓴다는 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시대가 원하지 없는 새로운 형태의 능력자일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러면은 도대체 자꾸 진정성 없다 그러는데 진정성이 없는 사업계획서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진정성이 있는 사업계획서를 얘기하려면 없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좀 찾아봐야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제가 진정성이 없다. 아, 이거는 내가 너의 사업에 대한 의지는 정말 알겠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에는 너의 그 사업에 대한 진정성이 안 드러나라고 하는 거는 대체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좀 밋밋해요. 뭔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닌데 그냥 밋밋해요. 아, 이런 사업? 뭐 아이템 좋네 끝. 또 매력도 없고 밋밋하기 때문에 매력도 없는 거죠. 아니 뭐 이거 하면은 사업 뭐 수요자는 있을 것 같은데 나 이거 별로 돈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좀 매력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의지가 안 보인다. 이게 이제 사람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나의 사업 의지는 하늘을 찌를 정도로 충만한데 상대방은 사업 의지가 없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농담이 아니고 제 수제자들 중에서 어떤 친구들은 실제로 그 굉장히 사업 의지도 강하고 진짜 열심히 하고 자기의 어떤 그 개인적인 자산까지 쏟아부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 어떤 그 올인을 하는 그런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이 심지어 어떤 평가에 가서 제가 나중에 뒤늦게 들은 거면은 얘가 나라 돈 빼먹으려고 그냥 이렇게 안이하게 왔다 이런 얘기까지 듣는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결국에는 이 친구가 뭔가 뭐 진정성이 없거나 사업 의지가 없다라기보다는 사업 계획서를 그렇게 썼기 때문이고 발표를 그렇게 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나만의 스토리가 없다. 이것도 사실은 사업 계획서에서 되게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즉 뭐냐면은 사업도 좋고 수요도 있고 아이템도 굉장히 돈 될 것 같은데 이게 누가 해도 다 그럴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위에 이름을 대표자 이름을 홍길동 이름을 싹 지우고 거기에다가 제 이름 김장기를 써놔도 되게 좋은 사업이 되는 거죠. 심지어 서울대에 연구교원으로 있는 김장기라는 교수가 하는 거니까 이건 또 가치가 있어 보일 수도 있는 거지. 인프라가 좋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누구나 해도 되는 사업이라면. 그래서 도대체 이런 진정성 없는 사업계획서가 왜 그렇게 나오냐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은 제가 이 사업계획서의 기조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강의를 어떻게 풀어낼까를 지난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어요. 지난주 화요일날 제가 그렇게 그 강좌에다가 난리를 50분 동안 켜놓고 그렇게 50분 동안 막 찰찰찰 막 해놨는데 근데 오히려 밑에 댓글 달리는 걸 보니까 다들 감사합니다. 되게 반성 많이 했거든요. 야, 이러면은 이거 솔루션을 어느 정도 주긴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업계획서의 기조 살리는 법을 강좌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 제가 이제 학교에서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제자들 중에서도 이제 막 인연을 맺기 시작한, 즉 멘토링 신청을 해서 처음으로 인연을 맺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랑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교육이나 이런 걸 거쳐가지고 원래부터 인연이 있었던 제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저랑 케미가 잘 맞고, 제가 하는 말을 되게 잘 알아듣고, 제가 생각하는 걸 되게 잘 반영하는 그런 굉장히 모범생 같은 그런 수제자들이 몇 명이 있거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제 그 수제자에 해당하는 그 수제자 계열들을 한 5명 정도의 사업 계획서를 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야, 나 진짜 보면서 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왜 이렇게 매력이 없고 밋밋하지? 왜 이렇게 이 친구의 그 사업에 대한 기조가 안 나타나 있고 왜 이렇게 진정성이 안 보이지? 얘의 진정성은 내가 앞장서서 실제로 내가 인증서라도 써줄 수 있는데, 네, 김장길 M&A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 왜 이 사업계획서인 진정성이 안 보일까? 가만히 봤더니 이놈의 새끼들이 사업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보고서 써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거는 계획서니까 당연히 계획을 객관적으로 쓰는 건 중요하지만 어떤 그 대표자의 어떤 이 사업에 대한 해안과 통찰력과 어떤 그 의지가 딱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없고 마치 남의 사업을 보듯이 정말 자기의 사업인데 객관적으로 이 사업 안에 있는 시장이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써놨더라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쓰기 어려운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 M&L이라고 하는 사업체를 갖고 있잖아요. 뭐 창업경직 때문에 사업체를 갖고 있는데 저도 제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그릴 때는 어떤 식으로 하면 이거를 좀 더 잘 그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여기에 내 소울을 담아낼 수 있을지 이런 거 되게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남의 사업 계획서를 볼 때는 그게 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정이입은 하겠지만은 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선이 있어요. 그 안에서 제가 하는 것들은 그 사업 계획서의 요소를 다 분리를 해내고 그 안에서 가장 매력적인 요소들을 추려내고 표현들을 만든 다음에 다시 재조합을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업의 문제점과 한계점, 고쳐나가야 될 것, 뭐 예상되는 여러 가지 뭐 이슈들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말을 해놓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제가 기술보증기금이나 이런 데서 평가위원으로 활동할 때 기술 가치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기술성과 시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장 그 사람의 입장이 되면서도 가장 객관적으로 그 기술을 파헤치고 시장을 파헤쳐서 제조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이 기술이 가진 가치와 시장이 가지는 가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좀 부각시킬 건 부각시키고 냉정하게 깎을 건 깎아가지고 그런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제가 그게 습관화된 상태에서 그런 형태로 이 친구들의 사업계획서를 분석을 해줬더니 이제 본인들은 본인들의 부족함을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보완을 해오는데 보완만 해오면 다행인데 보완을 해오면서 저의 이 객관적인 시선과 분석을 하는 그 능력과 어떻게 통찰력이라면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들까지 너무 완벽하게 애들이 흡수를 한 거야. 그게 수제자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이 사업에 대한 진정성도 충분하고 지난 한 몇 년간 정말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하고 그런 정말 사업 의지 충만한 이 내 아름다운 나의 사랑스러운 제자들이 나를 닮아가지고 보고서에서 진정성을 보고서를 써놓고 사업계획서에서 진정성을 빼버리고 기조를 날려버렸네. 이건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이게.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정말 좀 심각하긴 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 싶어가지고요. 요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고민하는 사업계획서의 기조라고 하는 거를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런 것만 진정성 없는 사업계획서냐 그러면은 그렇진 않아요. 제 수제자가 아니고 정말 준비가 안 되고 많이 미숙한 사업계획서를 쓰는 그런 이제 창업자들, 예비 창업자들은 어떤 거라고 하냐, 사업계획서가 아니고 숙제를 해놔요. 이게 뭐냐면은 심지어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저는 처음 만난 사람이고 처음 멘토링을 진행하는데 얘가 뭔가 되게 재미없게 뭐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틀을 열심히 맞춰가지고 그 안에다가 항목 요소들을 막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이만큼 했어요, 잘했죠, 약간 칭찬받길 바라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있거든요. 저는 사실 처음 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애도 있어요. 저는 빈칸 채우라고 한 적 없거든요. 제 강의를 보면서 열심히 만들었대요. 누가 알려줘서 그것도 반영을 했대요. 근데 야 이건 뭐 진정성 소울 이런 수준도 아니고 아까 얘기한 보고서도 아니고 그냥 숙제를 왔어, 숙제를. 선생님이 이거 풀어와 그러니까 풀어온 거죠. 이거 또박또박 받아쓰기 써와 그럼 그 받아쓰기 써온 거죠. 이거는 네 잘못이 맞는 거죠. 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성 없는 사업계획서가 왜 진정성이 없는 거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템은 여러분의 기준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아이템 대비 뭔가 다르고 기존에 있었던 거 대비 뭔가 차별성이 있고 나름 경쟁률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고 이런 자부심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여러분 현존하는 모든 아이템은요 그래봤자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붙어요. 커피가 그래봤자 커피고요. 내가 아무리 맛있는 김밥을 만들어봤자 그래봤자 김밥이죠. 학원 사업이 그래봤자 학원 사업인 거예요. 교육 콘텐츠를 아무리 쌈박하게 잘 만들어도 그래봤자 그게 교육 사업인 거죠. 플랫폼? 요즘에 개나 소나 다예요. AI, 야 제가 여러분 1년에 AI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몇 통이나 보시는지 상상이나 하실 수 있습니까? 50통이 넘어가요 실제로. 개나 소나 다 합니다 AI 요즘에.
물론 그 중에서 잘하고 좋은 아이템도 있지만 개나 소나 다 한다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커피가 그래봤자 커피고 김밥이 그래봤자 김밥이고 플랫폼이 그래봤자 플랫폼이라면은 그 그래봤자라고 하는 걸 날려버리고 아 이거는 이 사람이 하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아이템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한 방이 필요하거든요. 커피는 그래봤자 커피지만 이 사람이 끓여주는 커피는 뭔가 다를 수가 있어. 김밥이 그래봤자 김밥이지만 김장길 교수가 싸주는 김밥은 뭔가 다를 것 같아. 학원 사업이 그래봤자 학원 사업이지만 김장길 교수가 창업학원을 만들면 뭔가 다를 것 같아. 개나 소나 다 하는 플랫폼 사업이고 수많은 창업 컨설팅 플랫폼이 있지만 김장길 교수가 하는 자꾸 교수네 김장길 대표가 하는 플랫폼 창업교육 플랫폼은 뭔가 좀 다를 것 같아라는 그 어떤 기대 심리를 심어줄 수 있는 그 진정성이 녹아나야 되는데 그 5페이지 7페이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 내용들이 보면은 그냥 커피 얘기, 김밥 얘기, 학원 얘기, 플랫폼 얘기만 들어가 있고 이 사람이 하는 이 아이템은 뭔가 다를 것 같아라고 하는 어떤 그 독특한 그 기조, 그 진정성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담아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엔 뭐냐, 여러분이 항상 보면은 숙제해 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열심히 지표를 만들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한테 권장을 합니다. 뭐가 됐던 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자료는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논문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매출 산정을 한다 그러면 그 매출이 어느 정도 기준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 번쯤 계산을 해봐라. 그런 건 한두 시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사업계획서 전체적으로 녹아나야 되는 건 내가 이렇게 많은 지표들을 가정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많은 근거를 냈으니까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다. 그게 아니고 어쨌든 이런 지표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나는 이 사업을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끌고 갈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대표자만이 갖고 있는 통찰력과 신념이 진짜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실어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실어내야 되는데 이걸 못 실어낸단 말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그래요. 아니, 저는 정말 열심히 그 지표 갖다 놓고 열심히 제가 이거 될 거라고 열심히 강조하고 이렇게 제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그럼 깠어요? 왜 이 자료 가지고 열심히 까요?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해오라는 대로 다 했잖아요.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해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니, 말 그대로 제가 통찰력을 보이라 그랬지. 남이 써놓은 논문 베껴가지고 그거 갖다 놓고 참고문헌 달면 그게 여러분의 신념이 돼요? 시장 자료 그거 개나 소나 찾을 수 있는 거 인터넷 그 검색 죽어라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거 복붙해 놓고 우리 시장 이렇게 커졌어요. 템셉섬 이렇게 돼요 하면은 그게 신념이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제시하면 그게 강한 의지가 돼요?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목표 달성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오래 할 수 있겠어요? 안 그러면 회사 못 버틸 텐데. 그러니까 되게 해야죠. 강한 의지. 결론은 뭐예요? 걔는 못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100% 못해. 왜냐? 자기가 지난 2개월 동안 열심히 뛰어가지고 4건의 계약을 성사시켰대요. 뭐 이제 구매 의향서 받은 거죠, 예비 창업자니까. 그리고 올해 목표가 1000건이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2달 동안 꼴랑 4건 했으면 물론 대단한 거죠, 그 계약을 성사시킨 거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박수는 쳐줄 수 있지만 목표가 1000건이면은 그 4건의 계약도 사실은 되게 거의 무료에 가까운 계약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1000건을 남은 8개월 동안 한다고? 미친 거죠, 이거는. 미친 거지. 그렇게 하고 되게 한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현해주면은 내가 네 의지 좋아 그러면서 막 해줄 것 같아요. 아이, 개소리 마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이 진정성이 없잖아. 뭐 너는 뭐 무슨 뭐 그냥 뭐 의지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개소리 하지 말고 근거 더 대봐. 아니면 현실적으로 만들든가.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냐? 진정성이 없거든, 사실은. 그래서 진정성을 만들어보자 이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이 외부의 자료를 참고해서 뭔가를 제시하는 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건 저도 많이 하는 짓이고 누구나 많이 하는 거고, 외부에 누군가 해놓은 공신력 있는 자료를 쓰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내가 이 사업이 된다라고 하는 그 아이템을 상대방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 근거 자료를 찾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외부의 자료를 제시해 놓고, 자, 니들이 알아서 봐. 여기 커지고 있어. 이게 끝이야. 이 사업 그러니까 잘 될 거야. 이게 아니고, 이렇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나는 어떻게 시장을 보고 있고, 나의 포지셔닝은 어떻게 하고, 나의 핵심 포인트는 뭐다라고 하는 이 대표자만이 갖고 있는 그 통찰력이 어딘가에 녹아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조를 못 살리고 여러분이 진정성을 보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예.
이런 얘기 아마 누구도 안 해줬을 거야. 그냥 맨날 저 뭐냐 사업계획서 잘 쓰는 법 하면은 여러분 사업계획서를 잘 쓰시려면은요 진정성이 드러나야 돼요. 발표 자료에 들어가가지고 진정성 있는 건 점수를 높게 받습니다. 이런 그 동네 꼬마도 할 수 있는 동네 그 목욕탕 아저씨도 할 수 있는 예 옆집 아저씨도 할 수 있는 그런 개소리는 그만하시고요. 예 통찰력을 그럼 어떻게 실어내고 어떻게 진정성을 살릴 수 있는지 나는 진정성이 충만한데 그걸 왜 남들이 알아주지 못할까? 그걸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보자는 거죠. 예.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냐라고. 예.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정말 하라는 데 다 했는지 제가 한번 여기서 한번 그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시제품이 있으면은 성공을 한대요. 시제품이 있으면 높은 점수를 받는데요. 뭐 틀린 말 아닙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MVP스러운 게 있으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저 시제품 만들었어요. 칭찬해주세요. 저 이제 선정될 수 있죠? 이렇게 하면서 전 시제품도 있으니까 가능성도 높지 않나?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자, 시제품은 뭐 인맥을 통하건 어떻게 통하건 시간과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든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업이잖아요, 사업. 그러면은 이걸로 어떻게 수익을 낼지는 고민을 해봤냐는 거지. 시제품 만든 건 좋아. 그걸로 어떻게 수익 낼지. 딱 보면 시제품 만들었다고 해서 딱 봐요. 되게 거지 같아. 나도 안 쓸 것 같아. 앱도 되게 후져. 그러면 적어도 아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구나라는 어떤 포트폴리오 어떤 그 느낌이 왔으면 이걸 바탕으로 내가 이렇게 발전시켜서 고객들이 이런 것들을 만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발전 방향이 그 안에 딱 녹아나면서 아 내가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잘 쓸 것 같아라고 하는 어떤 그 해안이 있잖아요. 여태까지 시제품을 만들면서 분명 본인이 어떤 경험을 했을 거고 느낀 점이 있었다 그러면 돈을 받아들여서 이거를 발전시키고 시장에 내보낼 수 있는 어떤 해안이 스스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담아야 되는데 시제품 만들었다. 이제도 발전할 수 있다. 축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그럼 칭찬해주세요. 그 박수 쳐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뭐 만들면서 느낀 점 있을 거예요. 느낀 점. 응? 여러분이 진짜 사업에 대한 진정성이 충만하면은 이 말도 안 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시제품 만들면서 느낀 점 있을 거 아니에요. 만들기 정말 빡셌다. 돈 있으면 더 잘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러면은 더 잘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게 더 잘 만드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본인만의 시야가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녹여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안 녹여내. 그냥 시제품 여기까지 돼 있고 베타 서비스 시작 예정. 향후에 이거 개발해가지고 이제 그 뭐냐 발전해가지고 이거 상용화 예정. 구글 뭐 어디에 넣을 예정. 이런 거죠. 만들면서 고생했을 텐데 왜 그걸 안 넣냐는 거지. 팀빌딩이 중요합니다. 야, 팀빌딩 중요하죠. 우리 팀은 이렇게 많습니다. CMO도 있고요, CTO도 있고요, COO도 있고 다 있어요. 아유 좋겠네 팀원 많아서. 문제는 뭐냐? 팀원이 많으면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투자자들이야 팀원 많고 잘 굴러가는 회사면은 그만큼 성공 가능성이 높으니까 투자를 하겠죠. 거의 대다수의 스타트업들은요 팀원이 많아서 문제인 경우도 훨씬 많아요. 어떤 경우냐? 들어오는 돈은 없고 갯불 아무것도 없는데 팀원만 칙살나게 많으면은 팀원만 작살나게 많으면은 결국에는 팀이 와해가 되더라고요. 일단 배가 산으로 가고요. 이번에 지원 사업 못 받고 끝나면은 들어오는 수입도 없으니까 꿈과 희망으로 모였다가 각각이 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왔다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팀원이 남아있을까 고민이 되는 거죠. 제가 이건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어떤 데는 갔더니 거의 드림팀일 정도로 구성이 돼 있는데 딱 보니까 보이더라고. 아 얘네들은 5년 안에 깨지겠다. 몇 년 안에 깨지겠다. 1년 정도는 버티긴 하겠지. 초창패 됐으니까. 그 다음에 깨지는 게 거의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팀 구성이 좋아도 너무 좋은 거야. 이 아이템 하기에는 너무 팀 구성이 너무 베스트 솔루션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각각의 인원들이 이거 하나를 위해서 똘똘 뭉칠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대표가 그 역할을 좀 못하는 듯이 보였고 그 다음에 대표도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지만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아이템의 특성상 이 5명이 구심점으로 뭉치기에 조금 개념 자체가 조금 애매하게 됐던 거죠. 그런 것들 보면 날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팀원이 이렇게 많아요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 우수한 팀원이 앞으로 계속 어떤 식으로 서로의 가치를 만들어가면서 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 신념이 그 안에 녹아나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이런 경험 있는 개발자도 있고 이런 경험 있는 마케터도 있고 이런 경험 있는 CEO도 있고 이게 다예요. 그럼 이런 경험 있는 개발자는 나중에 여기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픽업해 가겠죠. 이런 경험 있는 마케팅은 나중에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마케팅에 빼가겠죠. 그 끝이 보이는 데가 있거든요. 대충 보면은 급조한 팀들이 딱 보면 티가 나요. 이런 게.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자신을 가지라는 거죠. 제 수제자는 실제로 그 투자 받는 시점에 그런 질문이 나왔대요.
이거 지금 보면 요즘에 이 정도 되는 개발자 구하는 회사들 많다. 그러면은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개발자들을 그런 회사들이 가져간다라고 데려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개발자가 사라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무슨 해안이 있냐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딱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지난 2년 동안 수익 하나도 없이 똘똘 뭉쳐온 그 시간이 바로 증거가 된다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 수제자가 하는 일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어요, 제 수제자는. 보고서를 써놔서 그렇지. 근데 걔는 고치라 그러니까 잘 고치긴 하더라고요. 역시 내 수제자야, 보면은. 시장 검증이 필요하다더라. 뭐 저도 강조하는 내용이지만은 MOU하고 구매의향서 웬만하면 좀 준비하라고 한 거는 없는 것보다 낫기 때문인 거죠. 사실 시장 검증을 하기 위해서 뭐 설문조사를 하건 뭐라건 그런 것들이 되게 여러 가지 어떤 증빙이 되지만 결국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가정을 거듭해서 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는 거고, 그걸 조금이라도 뒷받침하고 내가 이 시장에 대해서 되게 열성적으로 뭔가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MOU하고 구매의향서가 그 역할을 하긴 할 것이다. 그래서 저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MOU 주구장창 매줘오고 구매의향서 주구장창 매줘오고 그거 보여주고 끝이야 그냥. 예. 저 이렇게까지 했어요. 이 시장 잘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 그 회사가 안 한 사람은 또 어떻게 할 건데? 회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고,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표자가 좀 고민을 해보라는. MOU를 맺고 금융의향서를 맺어왔으면 적어도 그 회사가 어떤 걸 원한다, 고객이 원하는 그 수요사항도 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사인만 받아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녹여내서 우리가 실제로 고객들한테 보니까 이런 요소들이 있었고 우리가 이거 충족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되면 우리가 실제로 이걸 납품할 예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MOU를 이렇게 맺어왔다. 기밀 유지가 안 되는 선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구매 의향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회사는 이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나의 견고한 유통망을 보여주라는 거지, 서류 많이 준비해왔다라는 거,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칭찬해주세요라는 걸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이게 아닌데 이거를 또 이렇게 그냥 MOU하고 구매영서 스캔본 해가지고 뒤에다가 빠바바박 증빙서류 박아놓고 시장검증 끝 이렇게 해버리는, 대다수가 그래요. 여러분 지금 사업계획서 한번 열어보세요. 분명히 복붙해놓고 아무 얘기도 안 했을걸? 몇 개와 MOU 체결 완료, 구매의향서 뭐 확보 완료, 끝인 거지. 그 회사가 실제로 정말로 우리 회사의 제품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 한마디라도 해봤냐는 거야, 내 말은. 안 했거든. 한번 다시 봐요. 업되니까 분명히. 그 다음에 이거 시장 검증을 하기 위해서 무료 오픈 베타 서비스 해봤어요. 자, 유료로 바뀌면 얼마나 남아있을까? 예. 요거 한번 체크해보세요. 참고로 얘기하면은 채널 M&L의 유료 전환율은 거의 똥망인 수준입니다. 제가 공개는 안 하겠지만은, 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예. 여러분이 유료 서비스로 전환할 때 우리가 뭐 몇 명인데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데 이거를 유료로 몇 명 확보하겠다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옵니다. 저는 한번 겪어봤으니까. 우리는 유료로 한계가 있으니까 광고 수익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예, 채널 M&L의 광고 수익 보시면은 더 기가 찰걸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런 거를 무료 오픈 베타 서비스 해봤는데 이제 가입자가 이 정도 늘었으니까 유료로 바꾸고 광고 수익으로 하면 우리가 이만큼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택도 없는 기대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유료 전환율을 가정을 하고 해가지고 실제로 내가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 수 있을지 계산 정도는 해보란 얘기죠. 그걸 계산해 보면은 딱 무슨 생각이 드냐, 야, 뭐 됐구나, 이제 나 진짜 됐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이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조금 더 아름다운 회사의 지속 가능한 어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을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여러분의 진정성이 녹아나는 진정한 의미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무료 오픈 베타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고객들의 어떤 니즈를 파악하면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그 칭찬받는 거에 목을 매고 있거든요. 칭찬에 목매지 마세요. 그거 별로 안 좋은 버릇입니다.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조금 더 유료 회원으로 전환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더 늘려가지고 광고 수익을 모을 수 있거나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하라는 거죠. 그래야 사업이 되죠. 무료 오픈 베타 서비스는 이제 여러분이 그 호구 내지 뭐 이제 뭐 충실한 노예 뭐 이런 거고요. 예, 이제 유료로 이제 갈 수 있는 어떤 유료형 모델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그게 비로소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걸 좀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우리 유료 수익도 냈어요. 그래도 내가 솔직히 유료 수익 정도까지 냈으면 내가 이거 인정은 한다.
인정은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이 진정성이 나오려면은 사업에 대한 진정성이 나오려면 일단 뭐가 있어요? 이 사업 망하면 안 되잖아요. 대표가 이 사업이 망하면 안 된다라는 투철한 의지가 있으면 유료 수익이 나왔을 때 이 수익이라고 하는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철저하게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인건비는 나오는지. 그 다음에 지금 당장은 적자지만 어느 시점에 손익분기점 BEP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실제로 연습장에다가 A4 용지에다 종이 한 장 연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1시간이면 나오거든 이거. 그럼 또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지. 와, 야, 씨. 올해 매출이 야 700만 원 나왔는데 이번 달 매출이 700만 원 나왔는데 우리 직원이 15명이네. 뗐네.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어떡하지 뗐는데?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고민을 하는 거는 이 인건비를 어떻게 하면은 그 절감을 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뭔가 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언제쯤 우리가 이 손익분기점을 벗어날 수 있고 이때까지 손익분기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조금씩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하나하나 채워나갈 때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서의 어떤 기조가 빡 하고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 기조가 바로 진정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얘기하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듯이 자료를 하나하나 채워가세요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여러분이 어떤 자료들을 가져오고 문서들을 갖고 왔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대표가 철저하게 갖고 있는 어떤 통찰력, 그 다음에 그 통찰력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줬을 때 그때 진정성이 나오고 사업계획서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의 기조가 팍 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좀 고민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방금 이거 찍기 전에 멘토링 하나 했었는데 그 친구랑 얘기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 수제자 중에 한 명한테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 친구가 정확한 어떤 그 예시를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얘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야, 이거를 이게 진정성이고 뭐를 떠나가지고 이 사업을 왜 하려 그래? 하고 많은 아이템 중에 너는 왜 이 아이템을 하려고 생각을 했어? 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일단 네 얘기부터 해봐. 이거 왜 하려 그래?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불편해서 해야겠다라고. 그때 순간적으로 감정이 나오더라고. 그게 이 친구의 진정성인 거예요. 여러분이 결국에는 사업에서 고객의 수요를 판단한다는 건 뭐냐면 고객의 절실함을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 고객의 절실함이라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코로나 치료제 정도 되지 않는 이상은 고객의 절실함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딱히 불편할 거 없거든요. 진짜 좋은 세상이거든요. 유튜브로도 서울대학교에 있는 김장길 교수의 강의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왔는데 내가 뭐 절실할 게 있어요, 사실. 네. 그런데 그 절실함을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데 그거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빡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도 누군가 옆에서 막 뽐뿌질을 넣는 거지, 이제 막. 야, 넌 이거 보고 화도 안 나? 그러면은 가만히 있다가 들어보면 그렇거든. 그럼 화가 빡 나는 거지. 그 기쁜 빡침을 유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표자가 일단 빡쳐야 돼. 여러분의 그 기쁜 빡침 하나하나를 사업계획서에 조금씩 녹여내고 그 마케팅 포인트에 조금씩 녹여내면은 그게 바로 페인 포인트가 되면서 그게 바로 고객의 절실함이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 내가 데이팅 앱을 만들려고 한다. 우리가 이 데이팅 앱을 만들어가지고 성공한 대표들을 보면은 좀 안쓰러워야 된다. 왜? 얼마나 연애를 하고 싶었으면은, 얼마나 연애를 못해서 깊이 빡쳤으면은 저렇게 데이팅 앱을 만들고 싶어 했을까. 어딘가에 분명히 이 빡친 포인트가 있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왜 시작했겠습니까? 작년에 예산 날라가고 코로나 때문에 집합 교육도 못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저도 진심으로 빡쳤거든요. 아니, 내가 좋은 강의를 이 한번 불살라가지고 어떻게든 만들어내겠다고 하고 성과도 거기까지 내겠다고 했는데 주변에서 도와주질 않아. 참고로 우리 학교 아니고요.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었는데 도와주질 않아. 그 기쁜 빡침이 결국에는 저를 이 유튜브라고 하는 세계로 빠져들게 한 거거든요. 그게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지금까지 움직일 수 있는 진정성이 된 거예요. 나의 이 기쁜 빡침. 오프라인에서 안 되면 내가 온라인에서라도 이 기쁜 빡침을 풀고야 말겠다.
그게 바로 이 채널 M&L의 어떤 본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빡침을 제가 요즘에는 다른 쪽으로 깊이 빡치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사업, 그 아이템을 왜 하려고 하는지, 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왜 그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이 빡쳐 있는지, 그 빡침을 어떻게든 언어로 만들어서 개발 동기에다가 풀어내면은 그게 바로 고객일지 아닐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동조를 끌어낼 수가 있고, 그게 바로 절실함으로 소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를 쓰고 어떻게 진정성을 내어 놓을까를 생각하시기 전에 일단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깊은 빡침을 한번 그 사업 계획서에 녹여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농담인 것 같죠? 여러분 실제로 저랑 멘토링을 하면요, 제가 되게 유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되게 짜증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이거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되는데요? 아니 대표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뭐 하고 있는 거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그 알잖아요, 제 말투. 이 사람이 열받거든요. 그러면 그 진심으로 빡쳐지면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타닥 하면서 마음에 있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저는 그때 딱 한마디 하거든요. 예, 그거 녹음하신 거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진정성이에요. 그 내용이 들어가야 여러분의 사업 계획서에 소울이 담겨요.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빡쳐 있다면 도대체 나는 뭐 때문에 그렇게 빡쳐 있는가? 내가 데이팅 앱을 하고 싶다면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소개팅에서 까였으며, 얼마나 많은 미팅에서 폭탄 처리를 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소개팅을 안 시켜줬으며, 그런 빡침들이 모여서 더러워서 내가 데이팅 앱을 만들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예. 아, 참 커피 아이템 생각보다 저 많이 빡쳐 있거든요, 그것도. 예. 얼마나 이 학교 주변에 먹을 만한 커피숍이 없고 진짜 맛대가리가 없으면 제가 여기에서 커피를 스스로 내려가지고 우릴 생각을 하겠습니까? 차를 그렇게 하고. 이게 단순히 취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도 우리 사무실 앞에 진짜 맛있는 커피숍 있으면 그냥 거기서 맨날 아메리카노 사다 먹고 싶지, 드립커피 사다 먹고 싶고. 개맛없거든, 이 근처에 있는 거 다. 예.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제가 내려서 마시는 거예요. 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딱 보면은. 김밥? 야, 여러분 요새 이거 코로나 시작해가지고 요 근처에 밥집이 다 지금 하향 평준화가 됐어요. 그 원가 절감 그것 때문에. 수익이 안 나오니까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제가 허구한 날 김밥 사다 먹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도 식당 가서 학식 가서 따뜻한 국에 따뜻한 밥 먹고 싶지. 맛이 없거든. 그 돈 주고 먹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김밥 사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여기에 맨날 나오는 그 사업 계획서 맨날 나오는 게 뭐 커피가 어떻고 김밥이 어떻고, 허구한 날 먹는 게 그거니까 그 빡침이 여기 해결이 되는 거거든. 여기 이렇게 막 풀어져 있는 거거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여러분한테 김밥을 아이템으로 얘기하거나 커피를 아이템으로 얘기할 때, 혹은 민트 초코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 때 어떤 진정성이 보이잖아요. 아, 이 사람이 이 아이템에 대해서 정말 진심을 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빡쳐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순수한 빡침을 한번 사업계획서에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사업계획서가 조금 멋은 없어질 수 있고 되게 투박해질 수 있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어떤 서식이나 이런 것들에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야 사실 뭐 컨설팅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그 빡침을 좀 이렇게 깔아앉힌 다음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풀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투박한 표현이 그 사업계획서의 진정성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단순히 이렇게 정성적인 방법으로 푸는 걸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냐? 그럼 그렇진 않죠. 그럼 진정성을 돋보이는 어떤 그 기법들, 테크닉들, 스킬들이 없냐? 그러면은 사실은 있죠. 우리 제자들한테는 필요한 경우에 제가 조금 알려는 주는 그런 이제 멋진 기법들이 없진 않죠. 제가 이 바닥 생활이 몇 년인데 그런 게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그 깊은 빡침을 풀어낼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면은 적어도 그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더 맛있게 요리를 할 수 있고 즐겁게 요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사업계획서에 진정성 있는 어떤 임팩트를 주는 그런 몇 가지 기법은 분명히 있고요. 예, 그거는 제가 회원 한정 특강으로 내일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예. 뭐라 그래야 되나, 제가 이제 지난 한 1년 정도 이 사업계획서 강의를 하고 이런 창업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너무 공짜로만 푸는 것도 교육상 매우 안 좋다라고 하는 그런 불변의 진리를 깨닫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공짜 창업이고요. 제가 용납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를 드린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사업계획서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으로 충분하고요. 참 듣고 나서 보면은 내가 왜 이걸 위해서 시간과 돈을 썼지라는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는 그런 강좌가 되겠지만은 분명히 제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 몇 가지 테크닉들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만들어서 내일 회원 한정 특강으로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